서준은 현관 앞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가끔씩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빵을 파는 소리, 매미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그는 지난 6년간 이 소리에 익숙해 있었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엄마 수지는 그가 몇 달 동안 기다려온 남동생을 임신했습니다. 서준은 두 형제가 자라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함께 놀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날짜를 세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엄마의 배에 귀를 대고 누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인다. 엄마는 내가 매일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준이를 만나는 것도 기대돼요. 당신은 그것을 믿는다. 오늘도 아빠 진혁이가 늦게 집에 들어온다. 요즘은 아버지께서 건설 현장에서 야간 근무를 자주 하셔야 합니다. 그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먼지가 많고 피곤하다. 엄마는 아빠가 내가 태어나면 가족이 나를 부양할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준이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이 이 아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저도요. 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손에 든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돌렸다.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아기의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테디베어와 자동차가 그려진 작고 부드러운 아기용 셔츠입니다. 서준은 녹색 공룡이 있는 셔츠를 가장 좋아해요. 며칠 전에는 동생이 공룡을 좋아할 것 같다며 어머니께 동생을 위해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준이가 보여주는 모든 것을 좋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앉아서 그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를 만져보았습니다. 엄마, 저는 언제 태어날까요? 서준은 이 질문을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준은 엄마가 살짝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그로부터 1초 후, 엄마는 움직이지 않고 배를 움켜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괜찮다고, 그냥 세게 발로 차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서준은 그것을 똑똑히 느꼈다. 보통 내가 발로 차도 엄마는 웃으며 서준이에게 다시 만져보라고 하신다. 하지만 이번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늦게 집에 오셨어요. 서준이는 너무 작아요.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가 마지막 셔츠를 천천히 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벽시계는 10시를 막 지났다. 서준은 골목길 밖에서 아버지의 발소리와 오토바이가 꺼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아빠가 문을 열고 서둘러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아빠는 어깨에 걸친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시멘트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가방을 내려놓고, 몸을 굽혀 엄마의 이마에 키스한 뒤, 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는 서준이에게 감자칩 한 봉지를 사서 테이블에 놓아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먹으라고요. 하지만 서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어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바랐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고
아빠에게는 샤워하고 쉬라고 하셨고, 아빠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서준은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범하지 않아요. 피곤해요. 저는 엄마가 괜찮다고 믿어요. 서준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뒤틀렸다. 새벽 1시가 지나자 서준은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어났습니다. 컵이 깨지는 소리도 아니고 고양이가 테이블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도 아닌 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서준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달려나갔다. 맨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그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어머니가 주방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아기 옷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서준은 너무 무서워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르려고 달려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손으로 휴대전화를 더듬었다. 그는 아버지가 한 말을 기억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른에게 전화하라. 휴대전화 화면에 불이 들어옵니다. 긴급 전화번호가 나타납니다. 서준은 이 번호로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희 엄마는 배가 아프시고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조금 더 빨리 말하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화 상대는 주소를 물었습니다. 서준은 망설임 없이 한숨으로 말했다. 그가 전화를 끊자 그의 어머니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서준이는 들을 만큼은 컸다. 잘했어.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서준은 침실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깨웠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그로부터 몇 초 후 아빠가 부엌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급히 엄마를 일으켜 세워 문 쪽으로 데려갔다. 골목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거리 구석구석을 밝혔다. 이웃들이 깨어나서 달려나와서 살펴보았습니다. 서준은 아버지를 따라갔지만 그가 내리자마자 구급차 문이 쾅 닫혔다. 엄마와 아빠는 차에 탔다. 오직 서준만이 거기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구급차 뒤에 붉은 불빛이 번쩍이며 점점 멀어져 갔다. 이웃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부모님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확신이 없었다. 그는 계단에 앉아 머리 위에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밤새도록 계단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텅 빈 골목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웃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차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섬뜩한 침묵만이 흘렀다. 아무도 서준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공허한 위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엄마가 괜찮은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골목 끝에서 오토바이 종소리가 울렸다. 아빠가 집에 계셔요.
서준이가 뛰어 일어나 달려갔다. 그의 아버지는 자전거를 주차하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아빠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쉰 편이었다. 제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요. 비상. 내 동생도 위험해요. 서준은 듣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그의 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빠는 그에게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안으로 달려가서 코트를 집어 올리고 문 앞에 서서 아버지가 뭔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반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차에 타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이 텅 빈 골목길로 불어왔다. 여전히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만 서준의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고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긴장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를 그런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한 서준이는 차에서 내려 안으로 달려 들어갔고 그의 아버지도 바로 뒤따랐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대기실로 안내했다. 한 의사가 다가와서 말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태반 조기박리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아기는 심각하게 산소가 부족해요. 우리는 둘 다 구할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은 갑자기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들자 아버지가 마치 굳어버린 듯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준은 자기가 듣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빠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은 바닥을 내려다본 후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다. 오랜 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를 구해주세요. 서준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무서워하는 것을 보았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병원의 길고 어두운 복도에 서준과 그의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서 서준은 시계바늘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나가는 매 순간이 1년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호흡은 끝없는 기다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진지했다. 수진이는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바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준은 나머지를 기다렸다. 그는 의사를 바라보았지만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서준은 답이 당연한 것을 깨달았다. 당신의 동생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오고 서준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바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렇게 약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간호사가 서준이에게 들어와서 어머니를 만나보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깨어있지만 매우 피곤해 보인다. 아빠는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는 눈을 뜨고 서준을 바라보더니 그에게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이는 오히려 울고 싶어졌다. 얼마 후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 아이는 더 이상 없어요. 눈물도 없고 비명도 없어요. 마치 그녀가 이미 받아들인 것처럼 차분한 말뿐이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울지 않았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서준은 자신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엄마도 놀랐어요. 하지만 서준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만나야 해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는 마침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서준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하얀 시트가 깔린 작은 침대가 있었다. 간호사가 시트를 내렸다. 작은 몸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준은 오랫동안 형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 종종 말하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결코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그저 텅 빈 느낌만을 느꼈습니다. 나는 울지도 않았고 눈을 뜨지도 않았고 살 기회도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몸을 굽혀 아주 부드럽게 속삭였다. 당신은 나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준은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동생을 바라보았다. 하얀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가 마치 잠자는 듯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오랫동안 상상했던 꾸준한 호흡도 작은 움직임도 없었다. 정말 완전한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빛을 본 적이 없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아빠의 손을 잡은 적도 없고 서준이에게 미소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수많은 시나리오를 상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날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만졌다. 차가운 느낌이 손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서준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치 끝나지 말았어야 할 남겨진 무언가를 막 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의사는 아기가 살아있지 않다고 했고 모든 것을 매우 주의 깊게 검사했으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 서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아기가 발로 차고 매일 자라고 있다고 말해주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그녀에게 새로운 게임을 가르치고 동네 괴롭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것을 상상했던 그 설렘을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게. 서준은 몸을 굽혀 그녀를 조심조심 들어올렸다. 그는 동생을 팔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동생을 놓아주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두렵게 한 듯했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서준이 여동생에게 줄 수 있는 온기만이 남았다.
그는 울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 부드러운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은 깜짝 놀랐다. 제가 올바르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약한 호흡. 마치 누군가가 첫 숨을 쉬는 것처럼. 울라. 서준은 얼어붙었다. 그 옆에 서 있던 의사도 깜짝 놀랐다. 1초 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밖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은 채 길고 지친 하루를 보낸 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듣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의자에서 뛰쳐나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으로는 간호사와 의사들이 분주히 돌아다녔다. 서준은 여전히 동생을 꼭 껴안은 채 이제는 더욱 분홍빛으로 물든 동생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호흡은 약했지만 진짜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재빨리 서준이의 손에서 아기를 받아들고 모든 징후를 재빨리 확인했다.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청진기가 그녀의 가슴에 놓였다. 모든 일이 혼란 속에서 일어났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속삭였다. 안 돼요. 의사는 다시 진찰을 한 뒤 서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심박수는 안정적이고 폐도 다시 작동하고 있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직 아기의 힘없는 울음소리만이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밖에 나간 서준이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고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박서준은 몸을 떨며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다른 의사가 앞으로 나서서 재빨리 물었다. 울음소리를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러자 간호사가 서준을 가리켰다. 의사는 그를 돌아보았다. 서준은 아직도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부터 서준은 동생이 다시는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서준이 부모님, 모두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꼼짝없이 서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다. 약하지만 분명했고,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이 세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서준이의 엄마가 방으로 달려들었다. 눈물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채 충격과 말문이 막혔다. 그의 아버지는 문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었고 그의 눈은 당혹스러웠지만 희망의 빛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재빨리 청진기를 아기의 가슴에 대었다. 그는 작지만 탄력 있는 심장 박동을 들으며 손이 떨렸다. 심장 박동이 안정적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느리게 들렸다. 마치 그 자신도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호흡은 안정적이고 악화의 징후는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의사가 급히 응급침대를 세우고 아기를 중환자실로 데려가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간호사들의 서둘러 걷는 발소리와 긴박한 목소리로 작은 방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하지만 서준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동생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준이의 어머니를 관찰실로 불렀다. 그의 아버지는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한숨이 새어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학계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일에 대해 속삭인다. 하지만 서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그의 여동생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방금 생명이 없다고 선고받은 아이가 왜 그의 팔에 안겨 울고 있는지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부터는 다시는 동생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오전 4시. 서준은 중환자실 바깥 대기의자에 앉아 닫힌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있었다. 당신 엄마는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내 옆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잠시라도 시선을 돌리면 모든 것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긴 하루 만에 처음으로 의사가 방에서 나갔다. 그의 얼굴은 더 차분해졌고 이전처럼 긴장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빼내어 서준이의 아버지 앞에 앉았다.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소녀는 절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의 생체 지표는 정상입니다. 뇌 손상의 징후는 없습니다. 호흡 부전의 징후도 없습니다. 박서준은 마치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녀는 건강해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긴 하루 동안의 모든 걱정, 고통, 두려움을 없애기에 충분합니다. 서준이 엄마가 바로 나왔습니다. 박서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여전히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왜 그런지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그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진혁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살짝 움직이고 그녀의 작은 손이 수축하고 그녀의 호흡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순간, 그녀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는 차가운 느낌, 그녀를 꼭 껴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서준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와 동생 사이의 약보다 더 강하고 심장 모니터의 숫자보다 더 강한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사례는 전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징후가 전혀 없던 아기가 동생의 품에 안기자 울기도 하고 다시 숨을 쉬기도 하고 살아나는 사례였습니다. 서준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는 누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전 6시, 서준이는 아직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부모님을 데리고 휴식을 취하게 했고 병원 간호사들도 떠나면서 두 형제는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서준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혁은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었고 가끔 살짝 움직이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가 들려준 형제자매가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믿는다. 그는 그녀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던 그 순간의 느낌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강한 충동이 느껴졌고 머릿속에는 나를 안아줘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안아주셨어요. 그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두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항상 동생을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했고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빛이 병원 창문으로 들어와 진혁이가 자고 있는 작은 침대를 비췄다. 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잠시도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밤새 깨어 있었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엄마는 짧은 낮잠에서 깨어나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서준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같은 자세로 진혁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큰아들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서준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빠가 뜨거운 죽 한 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서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먹어, 자기야.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먹고 싶지 않았고 잠시라도 동생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끌어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진혁이는 괜찮을 거야. 엄마도 휴식이 필요하고 아기도 먹어야 해요. 서준은 아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무서웠다. 당신이 여기 없다면, 당신이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당신의 여동생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는 엄마는 서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들어와서 뭐 먹으세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서준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어나서 진혁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나서 병실을 나갔다. 오늘 아침은 어젯밤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 서준은 식당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앞에 놓인 죽그릇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아빠는 더 이상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서준의 감정을 이해했다. 아시죠? 아빠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의사가 당신과 당신 자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그걸 언급하신 것입니다. 아빠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상상할 수 없지만 아이를 잃는다는 감정도 견딜 수 없어요. 아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잠시 멈췄다. 마치 누군가가 세 가지 중 한 부분을 빼앗아간 것 같아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도 그 기분을 알죠. 당신은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빠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기가 살 수 없다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준은 아버지가 그렇게 약해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아빠는 항상 가족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항상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빠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왔어요. 반은 한숨을 쉬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예요. 서준은 잠시 멈췄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 동생을 잡아당긴 건 너였어. 의사가 아닙니다. 약이나 기계도 아닙니다. 저예요.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반은 서준의 손을 두드렸다. 이제부터 진혁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서준은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눈앞에 놓인 차가운 죽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서준은 어머니가 진혁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는 울음을 그치고 이제 그녀의 눈에는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걸어가서 침대 옆에 앉았다. 진혁은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다. 엄마는 서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기는 지금 괜찮아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진혁을 침대에 눕히고 서준 쪽을 돌아보았다. 내가 왜 내 이름을 진혁이라고 지었는지 알아? 서준은 조금 놀랐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서준은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진혁이가 엄마의 말을 알아들을지는 몰랐지만 언젠가는 자라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거기 앉아서 동생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내 마음이 평화로운 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진혁은 작은 전사이고 서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사를 보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서준은 거기 앉아서 조용히 동생을 관찰했다. 진혁이 눈을 뜬 순간부터 작은 숨결 하나하나, 힘없는 징징거림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의 생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고, 진혁이가 그의 품에 안겨 울면서 온 가족을 절망의 심연에서 끌어올렸던 마법 같은 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 엄마는 서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나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 진혁이가 여전히 여기 있는지, 여전히 숨쉬고 있는지, 여전히 평화롭게 누워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 번 잃었습니다.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상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그를 바라보더니 진혁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작은 얼굴을 살짝 만졌다. 전에 당신이 형제자매를 갖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걱정했어요. 서준은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의 말이 이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엄마는 내가 형제가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까봐 걱정하고 내 부모님이 너를 덜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해. 서준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동생이 생길 거라고 말한 날, 그는 너무 기뻐서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아버지에게 내가 오빠가 될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을 한 다음 나에게 장난감으로 놀도록 가르쳐주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을 그리는 방법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혁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날짜를 세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진혁이 실제로 이곳에 있는 순간, 서준은 그가 알고 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서준은 그 이유를 알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가 진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아빠가 집에서 가져온 아기 옷이 들어있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놓고 서준 옆에 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알다시피 당신이 태어나기 전날 할아버지께서 좋은 형이란 단지 동생을 보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생의 인생 내내 항상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준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 진혁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진혁이를 꼭 껴안았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매우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아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치 내가 형을 다시 불렀던 것 같아.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가 기억하는 건 그 순간의 느낌뿐이었다. 강한 충동, 진혁이 아직 떠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가 돌아왔다는 확신. 아빠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인생에는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세 사람 모두 진혁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서준이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언젠가 진혁은 자라서 자신의 꿈을 갖고 자신의 길을 걸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서준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고, 당신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서 당신과 함께 걸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병원에서는 산모와 아이를 퇴원시켰습니다. 추운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동네 사람들은 진혁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가 이것은 기적이며 이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서준이 엄마는 그저 미소 지으며 진혁을 꼭 껴안았다. 엄마는 소문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녀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뿐이에요. 서준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방을 둘러보았고,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엄마는 진혁을 침대에 눕히고 담요로 살며시 덮어주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침대 옆에 앉아 잠시도 진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잠들지도 않았고 졸리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여전히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가 들어와서 서준 옆에 앉았다. 아직 안 자니?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바는 서준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는 좋은 형이 될 거라고 생각해. 서준은 여전히 진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느렸다.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빠는 그가 계속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준은 아버지가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고 서준은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두 형제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준은 한밤중에 진혁이 울음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그는 누군가의 전화도 필요 없었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먼저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 일어나서 재빨리 침대로 가서 발로 차는 동생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작은 얼굴은 마치 무언가 화가 난 것처럼 주름져 있었다. 엄마는 여전히 피곤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준은 엄마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뒤 진혁을 조심조심 들어올렸다.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다가 멈췄다. 엄마는 서준이를 보고 놀라며 미소 지었다. 너는 나보다 나아. 서준은 대답하지 않고 진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진정하고 작은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그는 어머니가 아직도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멈췄다. 그녀는 당신을 믿어요. 몇 분 후 엄마는 서준이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동생을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기를 잠재웠어요. 당신은 쉬어야 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서준은 진혁을 품에 안은 채 그가 천천히 잠이 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서준이는 내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생활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엄마는 여전히 진혁이와 바쁘고 서준이는 학교에 다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 서준이는 더 이상 예전의 아이가 아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그는 매일 학교에 가기 전 어머니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항상 진혁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마 방에 들렀다.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나에게 그런 관심을 기울이는 건가요? 서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떠날까봐 걱정이에요. 엄마는 서준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그를 꼭 끌어안았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이 세상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항상 그의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혁은 날로 자라나며 활발하고 웃는 얼굴이 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서준이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항상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어느 날 오후, 진혁은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환호성을 질렀고 서준이는 내 앞에 앉아 손을 내밀었다. 이리 오세요. 진혁이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넘어진다. 서준이는 바로 달려오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진혁이 눈을 반짝이며 기어올랐다. 그러면 다시 시도해 볼게요. 이번엔 세 걸음. 네 걸음. 그리고 서준이의 품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안 전체에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혁은 웃으며 서준을 꼭 껴안았다. 엄마는 아빠에게 돌아서서 속삭였다. 보시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형제가 필요할 뿐이에요. 서준은 듣지 못했지만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진혁이가 생각보다 빨리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진혁이 유치원에 간다. 온 가족이 진혁을 바라보았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학교에 갈 나이는 되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서준이는 내가 엄마와 떨어져 지낸 적도 없고 낯선 환경에 처해 본 적도 없다는 걸 알아요. 무서워하실 거 알아요. 그날 밤 서준은 진혁의 침대 옆에 앉아 진혁이 자신에게 준 장난감 자동차를 꼭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진혁이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물었다. 서준아, 내일 집에 올 거야? 서준이 웃었다. 물론. 진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서준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만졌다. 괜찮아. 수진아, 내가 데려다 줄게. 진혁은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서준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모든 게 다 잘 될 텐데.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모님이 아직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진혁의 방 앞에 서서 그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진혁은 일어나서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준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미소 지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진혁은 여전히 서준에게 매달려 있었는데 시간을 내서 새로운 공간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선생님이 나가면서 진혁에게 수업에 갈 준비가 됐는지 묻자 진혁은 서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진혁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떠나기 전 나는 다시 한번 서준이를 돌아보았다. 서준은 진혁이 교실에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고 진혁이 돌아서서 나갔다. 몇 년이 지나고 두 사람이 모두 어른이 된 뒤에도 서준은 그날을 기억했다. 그는 진혁이 자신을 바라보던 방식을 기억했고 그가 그녀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손을 내밀던 그 느낌을 기억했고 그녀가 거의 두 팔을 잃을 뻔한 후 그의 품에 안겨 울던 순간을 기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혁은 더 이상 요람 속의 작은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자랐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서준이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서준이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는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항상 지켜질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결,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일깨워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인내심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한 감정이나 성찰, 동기를 가져다 준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격려의 원천입니다.